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후 10시 1분입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분기봉. 지금 340.67이에요. 340.67. 자, 340, 아이고. 여기가 340.67이고, 337.95가 전분기 종가입니다. 예, 그럼 이게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는지를 볼게요. 340.67 빼기 337.95는 2.7입니다. 2.72. 예, 나누기 340.67. 예, 0.80%.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0.8% 내리면 분기봉이 하락해요. 남은 시간은 7거래일이 남았고, 예, 지금 0.8%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예? 제가 이 분기봉을 보고 9월 말에는 분기봉이 상승할 거예요, 분기봉이 하락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왜냐면 너무 좁아. 예?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기봉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예, 오리무중이에요. 모르겠어요. 예, 오키도키님 반갑습니다.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가 정답이죠. 이걸 보고 안다고 이야기하면 더 웃긴 거죠.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얼마냐면 2574.7이에요. 자, 2574.72 7이고, 전분기 종가는 2564.28입니다. 예?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보자고요. 2574.72 마이너스 2564.28은 10.44입니다. 여기는. 예. 나누기 2574.72. 그러면 여기는 0.40%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응? 지금 상태에 대해서 특별하게 코멘트 할 거 없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참 애매하다 라는 거예요. 지켜보자. 자, 이제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월봉. 자, 351, 343.23, 331.64, 325.7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월봉의 주요 지수입니다. 여기가 매도고 여기가 매수예요. 자, 월봉은 매수기에 안 왔어요. 331.64 아래로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매도 기회는 왔죠? 여기 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343을 넘으니까 다들 고보스 망했대요. 예? 고보스 망했대. 어? 이제 지수가 더 오를 거고, 분기봉 투심이 4분기에는 내리 영구간인데, 맞죠? 4분기 넘어가면, 그러니까 내년부터 영구간이에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영구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년 1분기가 되면 이제 상방에 유리한 흐름이 되는 거죠. 내리고 싶으면 올해 내려야 돼요. 내리고 싶으면 올해 하락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매도 영역이고 여기가 매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안 찍었어. 매수는 아직 매수 영역은 안 찍었어요. 나스닥은 내년 상반기까지 1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0구간에서 상승하지 않으려면 4분기 봉이 음봉이어야겠죠. 4분기 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내년 1분기가 돼도 0구간에서 투심을 하락시키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스닥이 6분기 내내 상승하든지, 그죠? 나스닥 6분기 내내 올라야 돼요. 1구간을 상승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6분기 내내 오르는 거예요. 내년 1, 2분기 다 포함해서. 그렇게 가는 게 상방. 하방은 올해 내에 삐끗한다. 예? 올해 내에 삐끗한다는 거죠. 그럼 삐끗하면 같이 삐끗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미국 증시는 내년 2분기까지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최저가 모드가 나올 거잖아요. 미국 증시는. 그럼 우리는 올해 다 상승하고 내년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네, 올해 하락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6분기 내내 오르든가 한번 삐끗해가지고 무너지든가. 그러면 미국 증시는 내년 2분기까지 1구간이니까 우리나라는 0구간에서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내년은 제외하고 올해 다 상승하느냐 마느냐는 1차적인 과제죠. 일단 올해 무너지면 내년 뭐 0구간에서도 무너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무너지냐가 관건이에요. 자, 잘 보시면 여기를 찍어야 매수죠. 예, 여기를 찍어야 매수예요. 그리고 여기를 찍어야 매도고. 근데 매도 기회는 왔잖아요. 근데 매도 기회에 오니까 사람들은 상방을 봐야 된다, 하방은 졌다, 막는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올봉은 이제 매도할 기회가 온 건데 왜 매도할 찬스만 오면 하방이 망했다, 졌다, 인정해라, 이런 식의 그 반응을 보이는지가 저는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기고 진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중에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압박할 수도 있고. 예. 경기 중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경기가 안 끝났는데,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미 상대방은 판단을 내렸어요. 그냥 상방이 이겼다, 하방은 망했다 라고 거의 판단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그 상태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상대방을 설득했는데 지수가 올라봐요. 그거 진짜 그 꼴 못 봅니다. 서로 안 좋아져요. 하단선이 밑으로 꺾이면 지지 역할은 하진 않아요. 하단선이 아래쪽으로 꺾으면 지지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터치할 수는 있어요. 근데 터치하는 것과 지지하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예, 왜냐면 터치하고 또 누를 수도 있거든. 누르면 계속 내려가요. 예? 누르면 계속 내려간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못 믿는 거예요. 얘. 예? 얘는 못 믿죠. 얘는 믿어도. 예? 그러니까 1번은 믿을 수 있어요. 2번은 못 믿어요. 예. 2번은 못 믿는다고. 1번은 믿을 수 있어요. 1번. 그래서 하단선이 아래로 꺾이면 그냥 드랍이에요. 그 봉은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단선이 아래로 꺾이면 예, 내려가는 걸 막을 의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버립니다. 자, 이제 매도 기회는 지나갔죠? 예, 매도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매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위로 다시 오면 이제 매도 기회가 다시 오는 거겠죠. 근데 이미 지금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매도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매수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매수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325.74에서 331.64까지가 매수입니다. 343.23에서 351까지가 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찬스는 지나갔고 매수 찬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상승 추세는 이미 꺾였기 때문에, 예? 꺾여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매수봉은 아니에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태생적으로 매수봉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후행으로 매수 전략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선행으로 이 가격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상대방에게 언급할 수는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338. 자, 일단 개파락이 왔고요. 개파락이 오면서 상단선이 아래쪽으로 꺾였어요. 꺾였는데 이게 고점이랑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못 써요. 예? 못 써요. 이거는 상단선인데 고가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 불능이라고. 예? 그런데 하단선은 338에 있죠? 예. 그러면 요 사이가 매수인 거예요. 예? 그러면 주봉의 매수가와 월봉의 매수가가 달라. 예? 만약에 본인이 주봉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주봉의 전봉 저가는 334.67이에요. 334.67에서 338까지가 매수죠. 예? 그런데 325.74에서 331.64도 매수란 말이에요. 이건 월봉 매수고 이건 주봉 매수예요. 월, 이건 주. 그러니까 내가 주봉을 공략할지 월봉을 공략할지는 본인이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주봉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난주 저가 334.67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공략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난주 저가가 깨져.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이제 주봉 매수 전략은 못 쓰니까 그러면 월봉 매수 전략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매도는 없어요. 예? 주봉 매도 전략은 없다고요. 주봉 매도 전략은 없어. 지금은 월봉 매도 전략만 있는데,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저 종이 모두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가를 넘지 않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죠. 그쵸?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다고. 자, 가격은 몰라. 근데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있어. 이게 매도 전략이고요.
매수는 저가가 깨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만 안 깨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고를 안 넘으면 매도, 전저를 지키면 매수. 둘 다 가능한 구조인데 매수는 매수가가 존재하고 매도는 매도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봉 매도가를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일봉 이야기를 할 건데, 일봉.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일봉은 이제 내일 걸 봐야 되잖아요. 내일 거. 오늘 건 끝났으니까. 내일 게 이렇게 생겼어요.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위아래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 다 자유로워요. 오늘 고가 위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고, 내리면 등가 기준으로 해도 한 338.77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요. 뭐 설명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자, 여기가 볼벤 20이고요. 여기가 이격볼벤 20이에요. 근데 이걸 동시에 터치하면 매도가 돼요. 보통. 예? 이걸 동시에 터치하면 매도가 된다고. 왜? 과열이니까. 그러니까 요 T20을 찍은 자리가 과열인 거예요. 예. 자, 금요일날 봤을 때는 우와, 더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매도 자리라고. 매도 자리. 그러고 나서 개파락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볼벤에서 밀렸어요. 볼벤에서. 잘 보세요. 볼벤에서 밀리고 저가를 깼습니다. 이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거든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여기가 목표예요. 여기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늘 저가를 깬다. 그러면 여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목표가 돼요. 그래서 내일은 매수가 없고, 예. 만약에 내일 양봉을 그려, 이렇게. 예? 그러면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어요. 수요일에는. 근데 내일은 없어. 내일은 없다고요. 내일은 오르든 내리든 매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홀딩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를 보유할 수는 있어도 매수는 없다고요. 지금 매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매수기에는 없기 때문에, 예, 내일 음봉 나면 계속 매수 기회가 없는 거고, 내일 양봉 나고 수요일에 개파락이 없으면 수요일부터는 일봉상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예,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자, 이제 선물 볼게요. 선물 분기봉, 예, 거의 종가 부근에 다 왔죠. 이 선물이에요. 선물 종가, 전봉 종가 얼마냐면 342.20입니다 342.20. 제가 이거 왜 자꾸 보여드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342.40이라고. 예? 지금 95에요. 95. 예? 342.95. 342.95에서 342.40을 빼면 0.55라고요. 0.55.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물이 0.55포인트 빠지면 코스피 지수는 0.4% 빠져야 되고, 코스피 200 지수는 0.8% 빠져야 된다고요. 왜? 전분기 종가를 하락시키면 다 종가 하락해야 되니까. 선물이 전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코스피 지수도 전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갈 거고, 코스피 200 지수도 전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간격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베이시스 뒤에 숨겨져 있는 문제예요. 예?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선물은. 예. 그러니까 선물이 여기서 0.55포인트?
0.55포인트 이상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2% 이상 빠진다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상단선 찍고 내렸고 하단선을 안 찍었어요. 근데 자, 선물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선물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거래량인데 잘 보세요. 3월, 6월, 9월, 12월 이 두 번째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만기가 지나면서 차월물이 당월물이 돼요. 근데 차월물은 거래량이 없고 당월물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요. 그쵸? 차월물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당월물이 되어가면서 거래량이 는다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 다음 달은 거래량이 늘어. 그죠? 왜냐면 차월물이었을 때는 거래량이 없다가 당월물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합쳤을 때 짧으면 6일, 예? 짧으면 6일이 거래량이 부족하고, 만약에 길면 한 8일 정도? 내지 9일 정도도 될 수 있어요.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10일. 최대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짧게는 6일. 6일에서 10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6일에서 10일 정도의 거래량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이 되면, 그러니까 4월, 7월, 10월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요. 왜냐면 당월물로 한 달을 다 가기 때문에 차월물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당 달도 거래량이 늘어요. 그러니까 3, 4, 6, 7, 9, 10, 12, 1 이런 달은 선물은 거래량이 는다고. 2개월 다. 예? 자, 2월은 완전히 차월물이었다가 3월이 당월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월물은 당연히 차월물보다 거래량이 많고, 4월은 3월에 비해서 거래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3월에도 차월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거래량이 늘어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맨 뒤에 있죠.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어딜 못 가요? 얘는 볼벤 20을 못 가고, 예, 얘는 이격 볼벤 20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근데 이격 볼벤 20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점 부근 정도의 이격 볼벤 20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다야. 예? 그 정도가 다라고요. 지금 상태의 선물 차트로는 지난달 고가 정도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에너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아직 거래량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응? 그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건 한 달 안에 해결 안 돼. 다음 달에도 해결 안 돼요. 다음 달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9월인데 10월달도 안 되고 11월달도 안 돼. 11월달도 안 돼요. 이 9월, 10월, 11월 동안 이격볼벤 20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물지수는. 그러면 선물지수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는 결국엔 코스피 200 지수도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응? 선물지수가 못 가는데 코스피 200 지수만 간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못 가면 걔도 못 가는 거야. 왜냐면 선물 지수의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월봉의 거래량 구조로는 이격볼벤 20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넘더라도 빠지는 거지. 예? 위로 올라가더라도 밀린다는 거예요. 종가는 밀릴 거라고 봐요. 고가가 올라타더라도 종가는 밀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차트를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 지수로 뭘 볼 거냐면 이격 볼벤의 그 위치? 향후 위치를 볼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트렌드 차트잖아요. 네, 트렌드 차트. 이게 보시면 지금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인데 지금 이번 달 위치는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352. 예? 대충 352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간다 그러면 352까지 가면 많이 가는 거지. 예? 현재 상태에서 352까지 가면 많이 가는 거라고요. 예. 선물은 저길 넘어가면 밀릴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달이 됐을 때는 355 정도 돼요. 355.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면 358 정도 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로 끝난다면 다음 달에는 이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355밖에. 지금 위치에서 끝난다고 했을 때 다음 달에 갈 수 있는 게 거래량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355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코스피 지수로 볼까요? 코스피 지수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다음 달에 갈 수 있는 수치는 2696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면 2718까지.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개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길 찍어도 내려올 거라는 거지. 지금 거래량의 형태로 봤을 때는, 예, 아직은 위로 올라탈 만큼의, 예, 좋은 거래량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은 아직은 급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2800 이런 숫자는 아예 지금 위치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아직은 2800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2700도 안 보여요. 예, 이번 달에 잘 가야 지난달 고가. 예, 위로 간다고 해도 잘 가야 지난달 고가라는 거죠. 고가 위로 고가를 그릴 수는 있어도 종가는, 예,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저 거래량의 구조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주봉 똑같은 구조예요. 예, 뭐 똑같습니다. 예, 상단선 약하고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하단선은 339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와, 그럼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저가를 깨,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는 개방된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보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월봉이랑 뭐가 똑같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메뉴에 있죠? 여기도 거래량이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메뉴에 있고 여기도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볼벤 막히고 여기도 막히는 거예요.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뚫었잖아요. 예? 여기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 간다? 근데 거래량은 막혀 있잖아요. 메뉴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예,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다고. 그래서 여길 막는 거죠. 응?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막힌다고. 그래서 이 위는 전부 다 매도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볼린저 밴드 이격 불변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의 위치를 딱 보고 거래량의 위치가 맨 위에 있으면 넘기 어렵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월봉이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봉도 올랐다가 무너지잖아요. 월봉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올라간다고 해도.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두 개 뚫으면 매도라 그러잖아요. 동시에 두 개 뚫으면 매도다. 예. 이번에도 어쨌든 잘 작동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버스를 좀 볼게요. 예, 고버스 분기봉 계속 종가 부근에서 어쨌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아래 위로 자유롭기 때문에 할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2465원 그 아래에서 전봉 저가 사이 여기만 매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매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보유 가치만 있고 매수 가치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매수 가치가 없고 목표가가 이 정도 되는 거죠. 2670원 2570원. 그 다음에 일봉 예, 오늘 잘 버텼습니다. 근데 하단선은 발달 안 했어요. 하단선은 발달 안 했습니다. 예, 하단선 발달한 거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매수하기 좋다라는 얘기 못해요. 일봉도 매수 구조가 없고 주봉도 매수 구조가 없어요. 월봉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월봉의 매수가 빼고는 매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금요일에 어떤 분이 일봉도 망가졌고 주봉도 망가졌다 그랬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안 나와. 예?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가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 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월봉뿐이기 때문에 일봉이랑 주봉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거래하기 좋은 구조도 아니에요. 자, 타이거 예, 십자 월봉 하단선에서 튕겼고 예, 주봉은 없어요. 예, 주봉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수가치 0 목표가만 2720원이 있는 거예요. 일봉 예, 양봉 났지만 아직 하단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다 됐죠? 이건 그냥 맛배기고 네, 이제 다른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2021년 8월 2023년 9월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네. 이게 첫 거래일입니다. 자, 외국인 그 다음에 증권. 자, 외국인이 요 3거래일 동안 선물을 3.9조를 샀어요. 3.9조를 샀습니다. 3.9조. 현물은 증권이 1.8조를 샀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디를 갔냐? 월봉의 상단선을 갑니다. 예. 월봉의 상단선을 갔어요. 요렇게 해놓고. 자, 2023년 9월 2023년 9월이요. 9월 13일. 그 다음에 14일, 15일. 네, 요 3거래일 동안 외국인, 증권, 선물을 얼마 샀냐? 3조를 샀어요. 네?
3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현물을 2조를 샀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3거래일 동안 3.9조 사고, 3거래일 동안 3조 사고, 3거래일 동안 1.8조 사고, 3거래일 동안 2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꽤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갔냐? 얘도 월봉 상단선으로 갔습니다. PO. 예. 자. 자, 보시는 화면, 예? 보시는 화면이 2021년도 예, 8월의 월봉이에요. 자,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시가만 딱 입력하면 뭐가 나오느냐? 시가에 따른 그래프의 위치가 나와요. 보이시죠? 네, 위치. 자, 확대해서 딱 해당 폭만 볼게요. 그러면 상단선이 여기 있죠. 예?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3295, 3129. 대충 이 정도예요. 예? 이 정도라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을 볼게요. 일봉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3295. 네, 찍어 볼게요. 자, 보이세요? 이날 찍었죠? 예? 이날 찍었잖아요, 이날. 3295. 요 월봉의 상단선이요. 정확하게 얼마냐? 3295.78이에요. 예, 95.78.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8. 예. 여기 3295.78. 78이요. 언제 찍었나 보세요. 이날 정확하게 찍었잖아요. 그죠? 이날 찍었잖아. 이날 찍고 다음부터 내려. 예? 이날 찍고 다음부터 내렸다고요. 이렇게. 이날 찍고 내렸어요. 보이세요? 이거 딱 느끼셔야 되는데. 자, 여기요. 여기가 월봉의 상단선 3295.78이에요. 그런데 여기 8월 2일, 여기 8월 3일, 여기 8월 4일이에요. 요 3거래일 동안 외인이 3.9조를 샀다고요, 선물을. 그래서 봉을 이렇게 쳐올렸다고. 그런데 월봉의 상단선을 딱 찍고 나서는 바로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를 딱 찍고 나서는 이렇게 내린 거죠. 신기하더라는 거지. 에? 야, 이거 어떻게 여기 딱 간다고 내리냐? 여기를 딱 가니까 운봉이 나고 그 다음날 개파락해가지고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팔어.
이때부터 팔아요. 자, 얘가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이죠. 그럼 얘는 8월 5일이겠죠? 8월 5일. 그 다음에 8월 6일이죠. 얘가 8월 6일이에요. 얘가 8월 5일이고. 자, 여기 찍은 날, 요 다음날 8월 6일을 볼게요. 고점 찍은 다음날 8월 6일을 보겠습니다.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거래 내역을 봐야죠. 자,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일일 동향입니다. 일일 동향.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이렇게 봐요. 자, 현물 8월달이요. 8월달 잘 보세요. 자, (8월 6일) 8월 6일이요. 예, 여기 증권 매도하죠. 매도하잖아요. 8월 6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겁나게 사다가 여기 매도하잖아. 예? 매수 매도. 예. 8월 6일이요. 고점 찍은 다음날 매도했다고. 매도.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 별로 안 해. 그리고 개인이 사죠. 개인이 매수로 돌았어. 8월 6일은 개인이 매수로 돌았다고요. 매도 치다가 매수로 돌았다고요. 예. 그 뒤로 이제 예. 매수를 늘려가죠. 개인이 매수를 이렇게 늘려가잖아요. 매수를 늘려가요. 자,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을 보시면 자, 어디가 압권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8월 2일이에요. 9,900억 샀어요. 8월 3일에는 1조 5천억 샀어요. 네. 그 다음에 8월 4일에는 1조 3천억을 샀습니다. 요거 합치면 3.9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살짝 매도로 바꿨고 그 다음부터는 1조 원을 매도 쳤어요. 자, 8월 6일이 어떤 날이에요? 고점 찍고 다음 날이에요? 고점 찍고 다음 날. 예? 8월 5일이 고점이니까. 그리고 매도로 전환했죠. 이날 개인이 얼마 샀냐? 7,528억을 샀어요. 선물을. 보셨죠? 자금의 흐름 보셨잖아요? 네, 자금의 흐름. 그리고 날짜를 보세요. 자, 이게 그냥 보시면 예? 그냥 보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날이 고점 찍은 날이에요. 8월 5일입니다. 이날이 고점 찍은 날이에요. 그 뒤로 보세요. 그 뒤로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 봉을 봤을 때는 상방이라고 보이지만 요 봉까지 연결해서 보세요. 그럼 얘는 상방 아니야. 자, 한 달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2월 말까지 갔습니다. 2월 말까지 보세요. 어디였는지 그 자리가. 예, 여기입니다. 여기. 고점 찍은 날 여기에요. 여기가 고점 찍은 날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날 개인이 선물을 7천억 산 날이 여기에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 1조 넘게 하고 그날이 이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날이 어떤 날인지. 하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파악되셨죠?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영역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렸다고. 근데 지금 일봉을 보세요. 지금 일봉을 보면 비슷해요. 예. 비슷한 위치에 와 있어. 지금의 위치에서 보시면 꽤 흡사하다라는 거죠. 자, 예,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고점 찍고 내렸잖아. 그쵸? 고점을 찍고 내렸잖아요. 고점을 찍고 내렸는데 이 고점이 뭐예요? 월봉의 상단선이잖아요. 월봉의 상단선이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번 달의 이 고점이 상단선이라고. 자, 이거요. 이거 시가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시면 과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 과거 데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자, 볼펜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2609 2609 정도 돼요. 실제로 얼마냐? 2610.28이에요 여기. 예? 볼펜 5 상단선의 위치가 2610.28이라고요 2610.28. 그러면 그대로 찍어보면 되죠. 2610.28 찍으면 보이세요? 예? 자, 보시죠. 2610.28 딱 찍고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8월 달에 월봉 상단선 찍은 거랑 똑같이 월봉 상단선을 딱 찍은 거예요. 언제? 금요일에. 그리고 밀렸다고. 그리고 오늘 내렸죠. 근데 요렇게 가는데 선물 3조, 요렇게 가는데 현물 2조를 샀다고. 근데 오늘 던졌잖아요. 오늘 선물 던졌죠. 오늘 9,400억 던졌어요. 이게 잘하면 고점일 수도 있어요. 잘하면. 재수 좋으면. 예.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환경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웃긴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무너질 때요. 여기잖아요. 무너질 때 두 개 다 찍었어. 예? 두 개 다 찍었다고. 볼벤이랑 이격볼벤을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을 찍는 자리가 일봉으로 보면 볼벤이랑 이격볼벤을 다 째고 나가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열이죠. 근데 똑같아. 지금도 두 개 다 있어요. 보시면 두 개 다 째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지금 모양새가. 예? 구조적으로 되게 비슷하다고. 찍을 때 돈 쓰는 거 비슷하고, 그죠? 찍은 자리도 비슷하고,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을 찍은 거니까, 예, 찍을 때 일봉의 구조도 비슷해요. 봉 3개를 올렸거든. 그죠? 봉 3개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음봉 냈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7거래일이 남았어요. 7거래일. 앞으로 남은 시간이 7거래일이 남았는데
선물은 0.55만 빼면 되고 5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0.4%만 빼면 되고 현물은 코스피 200 지수는 0.8%를 빼야 돼요. 그 이상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하락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관찰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좁아. 예? 진짜 좁다고요. 지금 좁기 때문에 분기봉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하루에 1.9조도 사잖아요. 만기일날 제 기억이 맞다면 1.9조 샀거든요. 1.9조 샀어요. 맞나? 만기일 다음날이었나요? 1.9조를 산 게? 그렇게 매수하면 어떻게 내려요? 저는 못 내린다고 봐요. 금요일이었나 보다. 네. 장중에 1.9조 샀잖아요. 1.9조 사가지고 하락이 어떻게 나와? 무조건 상승이지. 근데 반대로 또 1조 매도하면 또 못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외국인이 선물 1조 사면 상방이고 1조 팔면 하방이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언제 1조를 살지 언제 1조를 팔지 모르겠어요. 지 맘대로니까. 이게 뭔가 일정 시간 동안 꾸준히 포지션을 유지시켜 가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다 뒤집어 버리고 또 뒤집은 걸 다시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자금을 가지고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근데 그때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고점 찍고 하락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하락이 나온다. 내일도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의지가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사실상 뭐 주봉의 아랫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일도 내린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분기봉도 하락할 만한 충분한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어쩌면 이제 하락으로 가려고 폼을 잡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일단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판단은 중립이에요. 중립. 이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는 다 가능하도록 지금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중립 끼워 박아야죠. 뭐 단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337.95 아래면 어쨌든 최저가 모드가 나오는 거예요. 최저가 모드가 나오면 일단 타겟은 작년 저점이에요. 작년 저점 거의 280일까지 열리는 거니까 280일이나 278이나 뭐 별반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337.95 아래로 마감한다라는 건 뭔가 있다 라고 저는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은 7거래일 동안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상방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방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계속 간을 봐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은 다 됐죠. 자, 이제 미장을 보겠습니다. 11시니까 잽싸게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 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보고 넘어갈 거. 삼성전자. 삼성전자인데 $72,000원. 얘 지금 분기봉 전봉 종가가 72,200원이에요. 72,200원. 여기 복구 못하면 최저가 모드예요. 이 가격을 복구하지 못하면 최저가 모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337.95 니꼬로 72,200원이 성립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72,200원은 코스피 200 지수의 337.95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72,200원을 못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도 337.95를 못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에코프로 전혀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얼마를 가든 예, 구조적으로 전혀 달라요. 예?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구조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종목이 어떻게 가든 지수랑은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지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인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70만원에 끝나도 삼성전자가 72,200원 아래에서 끝나면 저는 코스피 200 지수가 337.95 아래에서 내릴 확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트레이딩 뷰고요. 트레이딩 뷰에 레버리지 고포스 다 됩니다. 여기 12630 16,945원 이거 레버리지예요. 그 다음에 252670 이건 고버스입니다. 예. 다 떠요. 그러니까 투뷰를 가지고 분기봉도 볼 수 있고 반기봉도 볼 수 있어요. 반기봉도 볼 수 있습니다. 2주봉도 볼 수 있고 3일봉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요 고버스를 2주봉으로 보시면 예, 뭐가 있냐? 하단선이 짱짱해요. 이렇게 하단선이 짱짱합니다. 이게 저기 띵글 PC 버전엔 이거 없어요. 예, 띵글 PC 버전은 6개월 봉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이 하단선이 쫙 깔려 있다라는 거를 예, 띵글 PC 버전은 확인 못해요. 투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혹시 투뷰 보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예, 참고하시라고요. 좋아요. 만족합니다. 자, 이제 국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갈게요. 미국. 자,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예, 내일도 희망님 반갑습니다. 나스닥을 보실 건데 나스닥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스닥에서 중요한 거 뭐냐? 분기봉이에요. 자, 분기봉 보세요. 하락했죠. 나스닥 분기봉 하락했잖아요. 하락했다고. 나스닥 100 거의 등가죠? 예? 거의 등가잖아요. 거의 지금 하락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삭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분기봉 하락 상태입니다. 하락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증시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분기봉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 나스닥 1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S&P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거래일이 남았고 우리는 추석 연휴가 껴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7거래일 남았고 미국은 10거래일 남았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분기봉을 상승할까 하락할까. 여기도 분기봉 하락하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예? 분기봉 하락하면 나가리 되는 거라고. 하락 에너지를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예?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분기봉 종가를 상승시키는지 하락시키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월봉으로 보면 안 보여. 그죠? 월봉으로 보면 그냥 아이고 하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지금 분기봉을 하락시키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전고잖아요. 자, 전고점을 넘지 않으면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전고점을 넘으면 상단선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단선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5,546 아래에서는 좀 매도하기가 그래요. 그게 아쉬워. 근데 강한 하단선은 여기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강한 하단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할지, 아니면 상단선 쪽으로 갈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알쏭달쏭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한 하단선을 아직 못 썼으니까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단선을 찍지도 않았으니까 매도하기도 애매해서 딱 중간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만 때우고. 그래서 아직 월봉은 의도 파악이 안 되고, 주봉은 드디어 저가를 깼는데 얘는 지금 0구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어. 예? 얘는 저가를 깬 게 의미가 없어요. 나스닥은 저가를 깨면서 저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갔는데 나스닥 100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가는 깼기 때문에 하단선까지는 개방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일단 개방이 된 거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도자는 내려가더라도 할 게 없어. 예? 보유만 돼, 보유만. 매도자는 그냥 보유만 하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기도하는 거지, 보유한 사람은. 근데 신규 매도는 들어갈 틈이 안 보여요. 솔직히 안 보여. 그래서 언급할 게 없습니다. 언급할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내려가면 좋은데 내려갈 거다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지. 이주봉, 예, 상단선 안 찍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지. 지금 매도가는 안 찍고, 여기도 매도가를 안 찍고, 여기도 매도가를 안 찍고,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도 할 말 없고 내려도 할 말 없고 그런 거죠.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도 쉽게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 월봉은 강한 하단선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썼던 걸 쓰는 거라서 얼마든지 14,842까지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도 애매하고 매도자도 애매하고 그냥 애매한 상태에서 계속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우는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여기가 하단선이고, 자,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얘는 강한 하단선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매도 못해. 저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어요. 저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다. 자, 34,972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주 그냥 잠시 비슷하게 매도 기회가 살짝 비슷하게 오긴 온 거예요. 상단선이 있었으니까. 여기 말고는 매도 찬스가 또 없는 거지. 근데 이번 주에는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저가를 깨면 안 사는 거예요. 예? 저가를 깨면 안 사고, 일본 깨졌으니까 매수 없고, 예. 저가를 깨면 안 사고,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저가를 깨면 이번 주는 사면 안 돼. 다음 주에 고민하시고, 매도 기회는 없다.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전분기 종가를 넘느냐 마느냐,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우,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전분기
종가를 가지고 넘을 거냐 말 거냐, 넘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결정하셔야죠. 자, 스큐? 이건 볼 필요 없잖아요. 예?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지난주에 여기 하단선 찍고 올라갔나봐요. 이번 주 하단선은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18.03.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18.03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여기만 매수 찬스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홀딩 영역이에요. 나머지는 다 홀딩 영역이다. 끝. 예? 끝입니다. 18.03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말고는 다 홀딩 영역이다. 보유 가치만 있고 거래 가치는 없어요. 삭스 얘는 없어요. 예? 얘는 매수도 할 수 없어. 올라가면 땡큐. 예? 올라가면 땡큐라고요. 근데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매수가가 저가보다 낮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 11.79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주봉은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매수가는 없어. 그러니까 매수하셨으면 보유할지 팔지만 결정하시고 신규 매수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했죠? 볼 게 있나? 아, 국내 종목 중에 코루 이게 지금 3% 오는 거예요? 아, 아니죠. 여기 이거랑 이거죠. EWY가 보합이에요. 예? EWY가 보합입니다. 이게 국장 레버리지랑 똑같은 거예요. 예, 국장 코스피 200 지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예? 이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62.32 아래로 내려가야지 매수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62.32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국장은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주봉의 62.32가 월봉의 하단선 위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EWY가 62.32 아래로 내려가야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종가랑 이게 전봉 종가랑 차이 많이 안 나요. 차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저는 코스피 200 지수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코스피 200 지수는 EWY 대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코루는 분기봉이 저가 깨졌어요? 분기봉 저가, EWY를 분기봉으로 봐야 되는구나. 자, 이 분기봉으로 보시면 이거 보세요. 종가 내렸지. 종가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EWY가 보합이라는 거는 337.95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EWY가 종가가 지금 분기 대비 하락한 상태라는 거는 적정한 위치가 337.95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어차피 코루는 얘는 3X라 가격이 빠져요. 근데 가격이 빠지는데 저가가 깨졌어. 그래서 얘는 이미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루는 목표가가 지금 4.55예요.
4.5. 이걸 시간 가치로 뺄 건지 아니면 내려서 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코루는 차트가 안 좋아요. 코루 차트는 이미 약간 맛이 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상품의 차트로 봤을 때는 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게 3X라는 게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 봤죠? 다 봤습니다. 예. 엔비디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엔비디아만 보여드릴 건데 엔비디아의 특징이 있어요. 자, 6개월 봉. 예. 얘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예? 공중에 떠 있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는 투자 가치가 전 제로라고 본다고요. 예. 투자 가치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341불 위는 투자 가치가 제로예요. 엔비디아는 341불 위는 투자 가치가 0이에요. 자, 3개월 봉으로 보면 여기 377불 위는 가치가 0이에요. 0. 0. 자, 월봉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월봉으로만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분기나 반기로 봤을 때는 이건 매수하면 안 돼. 377불, 341불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 위치해요. 하단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9월 말, 12월 말까지 어쨌든 해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급등해서 해소할까요? 급등할 여력이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열이야.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되면 이 종목이 문제가 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얘가 상승을 발목 잡아줄 가능성은 예,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자, 뭐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고요. 다 보셨으니까. 뭐 테슬라는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움직이는 거지? 그냥 맘대로잖아요. 그 다음에 TMF 볼까요? TMF 오늘 올랐나? 오늘도 빠지네요. 5.66. 자, 5.66이요. 여기 저가가 5.56이에요. 5.56. 이거 저가 깨지면 나가리에요. 예? 이거 저가 깨지면 나가린 겁니다. 월봉이 저가 깨면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예, 월봉은 매수 기회가 없는 거죠. 이걸 안 깨면 매수하셔도 되지만 이거를 붕괴하면 예,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예, 깨고 아래꼬리 그릴 수 있어요. 예? 깨고 아래꼬리를 그릴 수 있는데 깨고 난 뒤에 아래꼬리를 그린 걸 확인하고 그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할 수는 있지만 예,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고 아래꼬리를 그릴 거라는 전제하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6을 붕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매수를 하시고 5.56이 붕괴된다 그러면 예, 매수를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금리 쪽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맨날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가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아, 진짜 이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내리지?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나 지금 여기 이게 금리나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 보여요. 근데 얘가 지금 급등을 해도 문제고 급락을 해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내리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그러니까 최선은 스무스하게 내리는 거죠. 예?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스무스하게 내려가야 돼요. 스무스하게 시간을 두고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문제도 안 생기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도 아닌 거죠. 예. 근데 얘가 위로 갑자기 튄다. 갑자기 튀면 이제 뭔가 문제 생긴 거잖아요. 국채금리가 위로 튄다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뭔가 위기가 생겼다라는 신호고, 얘가 급락한다라는 거는 침체가 온다는 뜻이니까 급락을 해서도 안 되고, 예, 국채금리는 그렇다고 급등을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급등한다는 얘기는 국가 위기가 온다는 거니까, 예, 급등도 안 되고 급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서 더 상승하는 것도 문제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빠져야지만 최선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골디락스? 예, 그 상태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위기도 없으면서 침체도 없는. 어쨌든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보세요. 안 깨지면 최고의 매수 찬스지만 깨지면 피곤해질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은 다 보여드렸고요. 환율은 잘 모르겠어요. 네? 환율은 뭐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고 지금 1320원대에서 1340원대 사이로 오고 가면서 그냥 간만 보고 있으니까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롯데손해보험이요? 검색기에서 떴나 보네요. 볼게요. 문제 많지 않아요 지금? 이거 지금 낙폭과대나 이런 거 떴을 것 같은데 지금 롯데 문제 많잖아요. 뭐예요? 이건 뭐 달나라 갔죠 이미. 잠깐만요. 신호가 있었나? 신호 없는데요? 신호 없어요. 없어. 그냥 오른 거예요. 예. 이건 뭐 다 과열인데요? 다 과열이에요. 다 과열. 분기부터 일본까지 싹 다 과열입니다. 싹 다 과열. 이걸 매수한다고요? 아, 매수하셨으면 파셔야죠. 예? 매수하셨으면 파실 수는 있어도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어우, 대단한 배짱이죠. 이걸 어떻게 매수해요? 예? 이거를 매수한다라는 거는 오, 이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거 매수할 수 있으세요? 얘가 지금 1년 내 최고점인데 거의? 여기로 따지면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열 16개월 내에, 네? 16개월 이내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인데 그런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게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저라면 예,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올라가기 전에 샀으면 되는데. 예. TMF 반대인 TTT요? 아니요. 지금은 양쪽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시세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예? TMF가 저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반대 상품은 지금 시세가 겁나게 난 거잖아요. 예. 겁나게 난 상태에서 들어가서 얼마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힘들다고요. 양쪽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8대 예? TMF가 막 8이나 9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반대 포지션을 본다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거의 최저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TMF가 최저점까지 왔다라는 거는 반대 상품은 거의 최고점까지 왔는데 최고점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요? 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MF는 사기에 부담스럽고, 그죠? 반대 상품은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보유하고 있으면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 거지. 여기서 내가 매수해가지고 돈을 벌어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TMF를 사도 돼? 라고 했을 때 물음표라는 거예요. 왜? 아직 올라갈 준비가 안 됐거든. 여기서 금리 인상 더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예?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TTT는 금리 인상을 해야 올라. 그죠? 금리 인상을 해야 오를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어려운 거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TMF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낮아. 예? TMF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은 낮은데 TTT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계륵이지. 지금은 어느 쪽도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AMC는 뭐예요? AMC? AMC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AMC라는 회사를 몰라요. 이번에 상장한 건 ARM이죠? ARM. 예. AMC가 저는 어떤 회사인지 모릅니다. AMC가 뭐의 약자지? 잠깐만요. AMC가 뭐의 약자인지를 몰라요.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나오는데요. 네,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 주식이 뭔지 몰라요. 네, 모르니까 언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10거래일 남았고 우리는 7거래일 남았고요. 분기봉 싸움이에요. 분기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기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쪽이. 예를 들면 분기봉이 상승한다. 그러면 3개월의 시간이 남겨지는 거예요. 예? 분기봉이 상승한다라는 건 3개월이라는 여유 시간을 다시 확보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기봉이 상승하면 10월, 11월, 12월도 계속 상승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지만 하락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하락한다라는 명확한 징후를 준 게 아니니까 10월, 11월, 12월 동안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기봉이 하락하면 4분기는 내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예? 4분기는 내려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종가가 하락한다 라는 의미는 4분기에 하락할 확률이 상승할 확률에 비해 엄청나게 높고
3분기에 저가가 붕괴되면 작년 저점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3분기 종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없어. 네? 그런 거 없어요. 작년 저점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예, 떨어져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번 분기처럼. 그래서 분기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조용하네요. 다우도 조용하고. 오늘 좀 내려주면 좋은데, 예? 오늘 미국 증시 내려주면은 내일 국장 내리면서 선물 매도 해놓은 것도 있어서 빠지기 좋을 텐데. 제가 채권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언급하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봐서는 금리 인하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적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는 거죠.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거는 채권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채권은 죽었다는 거지.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채권은 못 오르는 거잖아요. TMF도 못 오르고 채권도 못 오르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 상승장으로 간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상식선에서 가능한가? 예? 왜냐면 지금 금리랑 연동시켜 놓은 게 인플레잖아요. 예? 금리랑 연동시켜 놓은 게 인플레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인플레를 잡는 게 금리의 역할인데 인플레를 못 잡았어요. 예? 인플레 못 잡았잖아요. CPI가 계속 오르잖아요. 3.1이었나? 지금 3.7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못 오르는데 인플레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머릿속엔 그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는 내려올 수 없는 거죠. 인플레가 2%대로 떨어져가지고 만족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못하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큼 인플레가 2%대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경기가 망가진 거죠. 아닌가요? 경기가 망가진 건데? 인플레가 2%대까지 떨어질 정도면 경기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망가져서 2%대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인플레가 안 접혀가지고 계속 금리 인하 안 하든가. 예? 결국에는 금리 인하 하려면 경기가 망가져야 돼요. 그 경기가 망가진 거를 경기 침체라고 정의할 거냐 말 거냐는 다른 문제인데, 저는 여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인플레를 잡는 전략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빼고 금리하고 경기 침체만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 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인플레를 가져다 놓고
말을 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다 올렸어. 금리를 다 올렸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그런데도 좋아. 그 얘기잖아요. 금리를 다 올렸는데도 경기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를 못 잡았다는 얘기는 안 해. 경기가 좋대.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인플레를 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해버리면 황당한 거죠. 근데 그게 통해. 왜? 돈 가진 자들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설득을 해. 증시를 올리면 다 설득되는 거예요. 명동에 도둑놈이 많아요. 네? 명동 그 시장 거리에 도둑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절도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발표를 해요. 뭐라고 발표하냐? 경찰을 투입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경찰을 투입하겠다. 그 경찰이 거기다가 100명을 투입한 거예요. 그럼 도둑질하던 놈들 잡혔겠죠? 예? 도둑질하던 놈들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도 사건이 당연히 줄어들죠? 도둑놈을 잡아버렸으니까. 이게 금리를 올린 거예요. 예? 이게 금리를 올린 거라고. 근데 어떤 전략도 있냐면 도둑놈을 더 풀어요. 예? 도둑놈을 더 푼다고. 명동 거리에다가 도둑놈을 더 푸는 거야. 근데 절도 사건이 줄어요. 이거 왜 주는지 아세요? 소문나서 손님들이 안 와. 예? 명동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야. 도둑놈만 있고. 다 소문났어요. 가면 털린다고. 절도 사건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서 절도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죠. 경찰을 투입해서 절도 사건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도둑놈을 풀어서 절도 사건을 줄일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앞에서는 경찰을 풀고 뒤에서는 도둑놈을 풀어요. 그죠? 앞에서는 경찰을 풀어요. 뒤에서는 도둑놈을 푼다니까? 잘 돌아가겠냐고요. 예? 도둑놈만 풀든지 경찰만 풀든지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경찰 풀고 뒤에서는 도둑놈을 풀고 있으니 경찰이 도둑놈을 잡으면 뭐하냐고. 계속 도둑놈이 나오는데. 그죠?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면 뭐하냐고요. 뒤에서 돈 푸는데 잡히겠냐고요, 인플레가. 저는 날 샜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지. 그죠?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금리는 못 내리고 뒤에서 돈은 계속 풀고 있으니까 경기는 빠그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인플레도 안 잡히고 그냥 가는 거죠, 뭐.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하지 않는 거죠. 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해결할 의지가 없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 왔다고 하면 다 망가지니까. 대단합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봐야죠. 예. 무너질 거면 분기봉 하락할 겁니다. 예. 무너질 의사가 있으면 분기봉을 하락시킬 거예요. 또 버티겠다. 그럼 분기봉 상승시키겠죠. 그럼 또 3개월 또 가는 거예요. 예. 10월, 11월, 12월 하락시킬 거면 분기봉 하락시킨다에 한 표. 예. 다음 분기에도 지금처럼 이 짓거리 하겠다. 그러면 분기봉 종가 상승시키면서 버티겠죠. 아직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양쪽 다 있어.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분기봉 종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딱 위치에 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보합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관찰해 보세요. 저는 답을 못 드리겠어요.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이 없어요. 너무 오차범위 안에 가까워.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의견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 관찰해 보시라. 근데 분기봉이 하락하거든. 예, 매수의 공격적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반등 나오면 이제 수익 난 거 물량을 줄여가셔야 되는 거지. 예, 분기봉 하락했는데도 올라간다고 그 매수 따라갔다가 악자 하나 뜨면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잘못되면 10년이에요. 예, 잘못되면 10년짜리 오는 거라고. 지금 2023년이죠. 2031년까지예요. 2031년. 예? 지금 하락을 해야 될 연봉상 시간은 2031년까지는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승이 끝나면 이제 하락이 지속되는 시간이 2031년까지예요. 2031년이 2009년 정도 되는 거죠. 예?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의 시점이 2031년이랑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뜨면 한두 달 안에 뭐 다 해결하고 상승장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장기적인 침체가 올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시작하느냐, 그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봉을 봤을 때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예? 이번 주 주봉을 봤을 때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분기봉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그거랑 진짜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어디선가 터지느냐 없잖아요 아직.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좀 심하다라고 느껴지는 악재 있으세요?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뜨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